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뭐 미뤄진 것 자체가 뭐 달라진 건 없는 건 아닌가요? 282표 관련해서는 혹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보셨죠?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들, 최근 한 달여 사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묘하게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여당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끝난 뒤에 예.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정말요? 저 얘기입니다.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협상 좀 걸어와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자, 그 협상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민주당한테 요청을 하는 듯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끝난 뒤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참 많은 현안이 있어서 질문을 받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도 받았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지난달의 그 상황, 그 당시에 친한계 쪽에서 나온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이탈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고 나와서 특별히 말씀 없었어요. 이거 제가 받아 정리하느라고 그런 거 여쭐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가요?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가 알겠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벌써 한참 진행 중인 이 여당을 둘러싼 이 얘기.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석준 전 의원님. 이른바 윤한 면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난달 면담, 이게 21일이었나요? 그 면담 당시의 상황, 방금 영상으로 끝난 뒤에 어떤 설명 들어봤고요. 그 상황과 최근에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친한계 쪽 인사가 찾아와서 뭔가 협상을 좀 걸어달라.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말의 신빙성 이거 어찌 봐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뭐 겉으로는 또 뭐 격려도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좀 부추기면서 한동훈 대표의 뭐 그런 결심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뭐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관계에 좀 전형적인 이관계로 보입니다. 표현합니다. 예. 일단 그런데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전혀 저는 뭐 없던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여러 가지 어떤 독소 조항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또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소 조항을 좀 빼고 좀 협상을 하자는 그런 목소리는 좀 있어 왔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그 박주민 의원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이를 좀 갈라놓고 특히 친한계 이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뭐 그 나타내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석준 의원님은 약간 이관계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나온 약간 과장된 설명이 오늘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신데요. 신현영 전 의원께서는
박주민 의원의 저 발언.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굉장히 묘한 발언을 딱 던져놓은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박주민 의원의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이 신빙성 부분을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 우선 국민의힘에서 유난 갈등이 왜 민주당이 또 나옵니까? 민주당이 부추긴 거라고 하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친윤 친한 그 자체로의 갈등이기 때문에 보수 내부에서의 본인들의 사실 그런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잘 정리를 해야죠. 근데 오늘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의원들끼리는 여야끼리도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뭐 투표할 때 시간 많잖아요. 이럴 때 그냥 허심탄회하게 친한 의원들한테는 속사정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친한은 친하다의 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한 게 친한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박주민 의원님 3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뭐 초선 때부터 같이 하고 재선, 삼선 같이 했던 의원들은 당연히 친한 거죠. 그러다 보면 친한 게 의원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초선이나 재선 의원이 쉽게 이렇게 민주당 의원한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진급의 여당의 의원, 그중에서도 약간 친한계 성향의 의원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좁혀 나가다 보면은 몇 명 안 남을 겁니다. 아, 지금 떠오르십니까,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친한계가 뭐 2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한테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의원. 근데 개인의 의견일 겁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공식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내끼리 주로 원내 수석들이 협상할 때 사이가 좋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정은 이러니까 너네 사정이랑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거든요. 예전에 21대 때는 한병도 원내수석과 추경호 원내수석이 허심탄회하게 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로의 비밀은 지켜주면서 나름 협상을 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22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박주민 의원은 비밀을 안 지킨 셈이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원내 수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던 만큼 지금 친한 세력의 여러 가지 생각, 속사정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이 특검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죠. 추가로 제가 홍석준 전원님께 만약에 박주민 의원의 얘기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인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실제로 어떤 협상을 걸어달 특검법 관련 협상을 걸어달라는 얘기가 친한계 의원부터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요. 사실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 이른바 윤한 면담 있을 당시에도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가 의견이 달라서 약간의 갈등처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선순위로 보면은 친한계가 친윤계에게 얘기해서 뭔가 설득하는 작업이 그게 더 우선이라고 통상적으로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있는 민주당 쪽에다 그걸 요청했다.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00% 맞다면 이제 논란일 수밖에 없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내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독소 조항을 빼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당내에서 있던 의견 조율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을 박주민 의원 같은 민주당에게 이제 전달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물론 뭐 개인 사석에서 그렇게 뭐 그 이야기를 뭐 못하리란 법은 없지만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박주민 의원 이야기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뭐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박주민 의원이 지금 좀 사실보다는 팩트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시점에 하필 지금 12월 10일 이제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또 당내 게시판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그렇지 않은 친윤계 의원들 간의 지금 갈등이 지금 정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던진 것이 저는 전형적인 좀 이관계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지만 지금 여당 상황이요. 이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들어보시면요. 묘하게 생각들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요. 이거 좀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데 이렇다면 특검법에 영향 줄 수 있거든요라는 쪽과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쩌자고 그런 얘기합니까? 약간 반박하는 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영향을 뭐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4표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는 그 대표가 직접 이건 당론이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우리 오해받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동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 당원 게시판 논쟁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여당임을 포기하는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정권 붕괴법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영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탈표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하세요. 이번에는 다를 거다. 아마 민주당은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로 그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여당 내에서 저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탈표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신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그런 소신표가 있었다. 예. 근데 이번에 12월 10일 날 표결을 할 때 당론으로 될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 또한 지금 친한계가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 표결을 통해서 보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한동훈 당대표와 친한계 모임하면 분명히 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예. 꼭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분명히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통과시킨다, 협상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자유롭게 표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소신 있게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예. 저는 이번에 많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예. 지난번에 4표의 소신표가 있었다 그러면 5표, 6표, 7표까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지난번보다 늘어날 것 같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재해보면은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털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국정 지지도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털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1년, 2년 후에 지선, 대선에서 또 이것이 불거져 나왔을 때 우리가 예. 모두 다 몰살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소신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정치권, 특히 여당 일각, 여당 안팎에서 나오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험한, 거친 전망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특검법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두 특검법이 다 통과돼서 처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거는 좌파 진영에서 희망하는 가장 최상의 베스트 좀 시나리오인 것 같고 좌파 진영이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민주당에서 희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길은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큰 위기로 빠지고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12월 10일 날 다시 특검법 지금 3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표결 가더라도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이탈표가 저는 더 적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3가지 저는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이 든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 이슈 중에 특히 지금 공천 개입 같은 거는 단순하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특검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것을 이제 특검으로 지금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또 상설 특검법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반 어떤 특검법, 상설 특검법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투트랙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도 이탈표가 저는 더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제가 그랬죠. 거친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 갈등이 벌어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 사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에서 당부를 좀 하죠. 더 이상 이렇게 싸움처럼 가면 안 된다는 당부를 하죠. 그러나 이게 그 당부가 쉽게 관철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 왜 그런가 하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오늘 사이에 오는 내용들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이 논쟁 이른바 이제 단계 논쟁이죠. 당분간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냉각기를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양쪽이라는 게 빠져 있죠. 친윤계와 친한계 좀 냉각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두죠. 당부를 하죠. 그러자 김종혁 최고위원 친한계입니다. 이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냉각기 가져서 될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반응이 나와요. 당직자도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당직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친한계에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당직을 맡으신 분이 꽤 있어요. 당직자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와요. 그리고요 오늘 뭔가 또 한 가지가 알려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항의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이걸 보내신 분은 아마 약간 친윤 성향의 당 지지자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항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게. 한동훈 측 요구 들어주고 도대체 얻는 게 뭔가요?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음모론만 잔뜩 뿌리는 김종혁, 신지호. 지금 당직 맡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당직 사퇴 정도는 있어야 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문자가 왔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이러다가 정말 친한계 당직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치는 잘 못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분 임명은 결국은 당 대표가 있거든요. 당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도 결국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동훈 대표가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신지호 이제 부총장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동의를 할 리도 없고 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내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민주정당이라면 자유로운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당의 어떤 건강성을 저는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두 분은 지금 이제 당직자거든요. 당직자.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는 마치 국가로 봐서는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 나름대로 어떤 중립성을 지키면서 당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당직자가 특정 어떤 편을 너무 좀 지나치게 그것도 이제 공중파라든지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다른 의원이라든지 보통 다른 어떤 당협위원장하고 있던 입장은 또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들 특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원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좀 지나친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당 전체 입장에서 특히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을 좀 한 걸음 떨어져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평가를 좀 하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이제 단독이 붙어서 나오는 보도들의 특징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좀 간보기가 있어요. 간을 보는 거죠.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뒤를 뭐 지켜보지 않고 어느 한쪽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견제구라고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영 전 의원님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작돼서 갈등이 벌어져 있고 최근 특검법과 관련해서 뭔가 기류 변화가 있다. 이게 살짝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김웅 전 의원은 견제구로 평가를 했는데 진짜 이게 견제구로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갈등으로 보입니까? 본인들도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갈 길을 가면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정말 끝까지 갈지 아니면 견제구 정도로 하고서는 다시 안으로 들일지 이런 것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신지호 그리고 김종혁 최고가 쉴드를 쳐주지 않으면 정말 한 방향으로 더 몰릴 수도 있는 조금 그런 수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는 검찰 때부터 워낙에 언론에 대한 활용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견제구를 날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노출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당직자들에 대한 부분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한 당내에서 실제로는 김종혁, 신지호뿐만 아니라 김민전 최고위원도 상당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참전을 하면서 크게 당 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오히려 이슈를 확산하는 방식으로의 지금 논란을 부질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똑같이 뭔가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저렇게 핸드폰 찍힌 사진 보면 사실은 원내대표 뒷자리이기도 하고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가리고 보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찍혔단 말이죠.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혹시 본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메시지에는 신지호, 김종혁만 있는 거예요. 한동훈 걔만. 그거조차도 뭔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보면서 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양쪽에서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견제구로 시작한 것이 정말 끝까지 막장까지 갈 수도 있을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을 좀 여러 분 만나 보면은요. 물론 저 한쪽을 편을 두거나 두둔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는 여당 지지자분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엇하는 거냐? 이렇게 한가한 상황이냐 지금? 민주당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여러 갈래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